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남편은 둘째로 위턱님이 한 분 계세요. 양가 모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는 모든 게 비슷비슷했죠. 그래서 아주머니 댁과 자주 만나고 취향도 비슷해 외식도 함께 했어요. 심지어 형님과 저는 친정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저랑 형님 모두 친정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부모님은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셨고 형님네는 쭉 제주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아무튼 친정집 위치도 비슷해 이런 것도 인연이구나 하며 살았죠. 그런데요, 인생이 참 신기하게 풀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최고급 외제차를 얻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 차 바꿨던데 외제차던데 못 돌아도 된 거야? 너희 형수네 친정이 제주도에서 사업하는데 이번에 대박 났대. 그래서 이번에 내 차도 바꿔주셨어. 사실 차 한 대 사주신다고 해서 그냥 준준형 정도일 줄 알았는데 아이 낳고 나면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하다며 바로 외제차를 뽑아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들으시고는 큰며느리가 본인 아들 차도 바꿔주니 다시 보였나 봐요. 그리고 혹시 본인한테 떨어질 건 없나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어머, 내가 사돈네 잘 될 줄 알았다. 그거 말고 또 뭐 해주신 거야? 차 사주신 건 얼마짜리야? 엄마, 그 차 1억은 거뜬히 넘겠네. 형 좋겠다. 이제 형 회사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다들 형님네 친정 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좋은 일이니 저도 축하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형님이 제일 예쁜 며느리가 됐고 저는 찬밥 신세가 됐죠. 그날 이후로 묘하게 저희 친정이랑 형님 친정을 비교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 너도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같은 제주도에서 누구는 대박나고 누구는 과일만 재배하는데 차이 너무 심하지 않니? 고향만 비슷하고 다른 건 천지 차이네. 한 번은 제 앞에서도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 부모님은 사업 안 하신다니 그렇게 과일만 따서 무슨 큰 돈을 벌겠니? 너희 형님네 봐라. 그런 사업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비교하는 말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지만 뭐라 할지 몰라서 항상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이유도 안 말씀해 주시고 빨리 퇴근해서 어머님 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퇴근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퇴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빨리 와야 돼. 조급한 마음에 퇴근 후 아이 어린이집 들러서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남편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어머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인사드리고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삼계탕 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빨리 와서 저녁 준비해야지. 요즘 큰애가 기력이 딸린다고 하더라. 그럴 때는 몸보신을 좀 해줘야 돼. 내가 장 담아놨으니까 너는 빨리 냄비 꺼내서 불 올리고 준비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형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데 몸보신은 그냥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 일하고 있는데 연락하셔서 급한 일 있는 줄 알고 아이 데리고 허겁지겁 온 건데 형님 몸보신 시킬 음식 만들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재료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걸로 무슨 몸보신을 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렇게 요리하면 너네도 겸사겸사 몸보신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니? 이따 큰애가 7시 정도에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 결국 형님 몸보신할 음식 만들려고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셨는지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도 저녁을 먹어야 하고 겸사겸사 몸보신하면 좋은 건데도 계속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음식은 만들어야 하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고요. 더운 여름날에 불 앞에서 계속 요리하니 더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에어컨도 안 켜주시고 선풍기 하나 안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에어컨 좀 켜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불 앞에 있으면 너무 힘드네요. 아니면 선풍기라도 없을까요? 문 열어놨으니까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야. 너무 더우면 찬물로 세수나 좀 해라. 돈 아낄 줄 알아야지. 그렇게 덥다고 에어컨 펑펑 키면 돈이 줄줄 새는 거야.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뱃속 닭 6마리를 삶았어요. 준비를 다 하니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닫았고 에어컨을 켜셨어요. 저는 벙찐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저한테는 전기세 아끼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셨는지 머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너희 형수는 지금 아이 가졌잖아. 한두 시간 정도 키는 건 괜찮으니까 얼른 상 차려라. 나는 문 열어주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같이 돌아왔어요. 우리 남편은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몫은 따로 냄비에 넣어놓고 저희 먼저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요리는 제가 다 했는데 생색은 시어머니가 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몸은 좀 어떠니? 여름에 임신하는 게 제일 힘들다더라.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 않아? 저번에 큰애랑 통화하는데 내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몸보신 좀 하라고 백숙해봤어. 입맛 없어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쓰러져. 시어머니가 전복을 1인당 하나씩 먹으라고 사오셔서 백숙할 때 같이 넣었어요. 인원수에 맞춰서 한 개씩 산 거라고 들었는데 제 그릇에는 전복이 없더라고요. 슬쩍 보니 형님한테 2개나 넣어주셨더라고요. 어머니, 형님한테 제 전복까지 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너는 회사 다니면서 잘 챙겨 먹잖아. 형수는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전복 1개 정도는 양보해라. 임신한 사람이 잘 먹어야지. 결국 저는 땀 뻘뻘 흘리며 요리한 보상도 없이 다들 먹는 전복 하나도 못 얻어 먹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애도 보고 있는데 내가 형님 몸보신용 백숙도 끓여줘야 돼. 그리고 내가 아까 더워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을 때는 전기세 아깝다고 하시더니 형님 오시자마자 에어컨 튼 거 알아. 그리고 아까 당신 먹은 전복 나는 먹지도 못했어. 내건 어머님 마음대로 형님한테 줘버리셨더라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너무 서운해. 형수님이 아이 가져서 엄마가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신경 많이 써줬잖아.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형수님이 임신해서 챙겨주시는 거라 하더라고요. 답답했지만 더 말하면 내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뒤 남편이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해서 저랑 아이랑 간단하게 밥을 먹고 쉬고 있었어요. 한 8에서 9시 정도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가까이 갔는데 고기 냄새가 확 풍겼어요. 그래서 회식하고 온 건가 싶어 물어봤어요. 저녁 먹고 온다는데 회식하고 온다는 거였어? 고기 먹었나 봐. 어디 갔었어? 소고기 먹었어? 아니면 돼지? 아, 소고기 먹었어. 덥다. 나 먼저 씻을게. 남편은 뭔가 당황스러워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수상해 보여서 제가 빼둬서 받아버렸어요.
너 집에 들어가서 우리랑 밥 먹었다고 말하지 마라. 알았지? 괜히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회사에서 밥 먹고 들어갔다고만 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아이 빼고 형님네랑 시어머니랑 해서 다 같이 소고기를 먹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형님 몸보신 시켜준다고 부르셨대요. 저번에는 요리를 시켜야 하니 저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제가 있으면 돈이 더 나가니까 저랑 아이는 안 부르고 남편만 부르셨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였죠.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뭐야? 나랑 우리 애만 빼고 소고기를 먹고 온 거야? 나한테는 그냥 저녁 먹는다고 해놓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은 우리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우리만 쏙 뺄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 남편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사주는 거라서 내가 당신을 부를 수가 없었지. 우리가 돈 내는 거면 몰라도 얻어먹는 건데. 그런데 나라도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 내일 우리끼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당신 소고기 먹고 싶었어? 소고기가 먹고 싶었냐고. 그리고 당신만 먹으면 된다고? 그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남편은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싸웠어요.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가지 않을게. 나는 엄마가 저녁 사준다고 해서 가보니 당신이 없었던 거였어. 그리고 벌써 자리에도 앉았겠다 해서 그냥 먹고 간 거지. 그런데 이렇게 화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들어보니 서운했을 것 같네. 미안해. 남편한테 사과를 받아도 제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언제는 둘째 며느리가 좋다고 하더니 형님네 친정 사업이 잘 풀렸다고 갑자기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화가 났어요. 심지어 제 딸까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자는 남편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이 방으로 가서 자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 정리를 하다가 일기가 눈에 보이길래 슬쩍 확인했어요. 오늘도 우리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가서 요리만 잔뜩 했다. 맨날 엄마만 일한다. 할머니가 밉다. 우리 아이 눈에도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쳐다도 보기 싫어서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니 남편이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보러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서 제주도를 가려고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비행기표 예약하면 또 연락드릴게요. 이번 명절에 너희 당연히 못 오는 줄 알고 엄마랑 아빠랑 여행 계획 짜놨어. 그리고 이번에 다른 집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해서. 너 올 줄 알았으면 그냥 여행 계획 안 해놓는 건데. 부모님이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비행기표를 예약한 것도 아니라서 그럼 다음번에 놀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명절은 짧기도 하니 명절 당일에만 시어머니 뵈러 가기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더 있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 화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아 보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어머님에게 불쑥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에도 긴박하게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큰애 친정에서 갈치를 보내왔더라. 아주 살도 가득한 게 너무 맛있어 보여.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전화를 이어갔어요. 이따 저녁에 먹으러 와라.
너는 제주도 출신인데 이런 거 먹어는 봤니? 제주도는 갈치가 유명하다던데 그네 친정 덕분에 우리가 비싼 제주 갈치도 먹어본다. 아 참 너 친정에서도 못 보냈던데 우리는 안 먹으니까 니네가 가져가 먹든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또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옆에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명절이라 어차피 가야 하기도 하고 그냥 가서 저녁이나 먹고 오자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는데 큰 택배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택배 오신 걸 모르셨나 하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보내신 것이었어요. 뜯는 것은 둘째치고 집 안에 들여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들어서 안에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들어가니 형님이 먼저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과일을 드시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며 소파에 앉으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얘 너는 어디 왔니?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이니 갈치 좀 구워라. 내가 씻어놨으니 그냥 굽기만 하면 돼. 그렇게 전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20마리의 갈치를 구웠어요. 근데 갈치가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크고 살이 많은 갈치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갈치가 정말 좋네요. 어디에서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아 보여서 어디인지 알아내서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같은 제주도에 계시니 더 빨리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도 잘 모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나도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 내가 나중에 부모님께 물어볼게. 그런데 좀 비쌀 텐데 그래 이 정도면 엄청 비쌀 텐데 무슨 사돈한테 보내니? 그리고 제주도에는 다른 생선도 많잖아. 형편에 맞게 먹어야지. 형님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갈치는 많이 비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 정도는 저도 벌어요. 갈치 한 마리에 1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시고 알려주세요 하면서 대화를 끊었어요. 더 얘기했다가는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갈치를 굽고 있는데 서너 마리도 아니고 20마리가 되니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갈치를 뒤집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엄마 힘들지? 근데 왜 맨날 엄마만 이래 아빠는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근숙모는 아이 가졌으니까 조심해야 돼서 그래. 그리고 아빠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이따가 엄마가 집에서 아빠 정신 차려줄 거야. 지금은 좀 쉬게 둬. 오늘 못 잘 거야 라고 또박또박 말해줬더니 어머님은 못 들으신 척 열심히 잡채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 2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우리 아이가 먹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구웠죠. 그렇게 20마리의 갈치를 다 구운 후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도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얘 물이 없다. 물 좀 떠와라. 그리고 오는 길에 김치 좀 새로 썰어야겠다. 김치가 하나도 없네. 그렇기 전엔 준비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들 거의 다 먹은 상태더라고요. 갈치 맛을 좀 보고 싶어서 갈치가 어딨나 두리번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갈치가지만 수북히 쌓인 그릇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순간 나 먹으라고 준 건가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니 저도 살 많은 갈치 먹고 싶은데요. 여태 제가 다 구웠잖아요. 저기 다른 그릇에 있는 걸로 주세요. 어머니가 주신 그릇에는 가시만 있어서 목에 걸릴 것 같아요. 너는 바닷가 출신이라 이런 거 많이 먹어봤잖니? 잘 씹어서 밥이랑 넘기면 된다.
그럼 괜찮아, 꼭꼭 씹어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이건 내일 나 먹을 반찬이야. 지금 시엄마가 먹을 반찬까지 탐내는 거야. 남편이 물뜨고 오는 길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남편한테 한마디 하라는 식으로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뻔히 봤으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가족 다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한숨만 푹 쉬고 밥을 먹으려 했는데 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밥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앉은 자리 옆에 밥솥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밥이 없어서요. 하나 새로 좀 퍼주세요. 밥이 없니? 그럼 내 거 가져다 먹어라. 내가 갈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밥을 거의 못 먹었어. 남는 밥이 있는데 뭘 굳이 또 새 밥을 푸냐 하면서 저한테 밥을 건네주는데 매운탕 범벅인 밥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임신도 안 한 제가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 즉시 일어나서 밥이랑 갈치가 수북히 쌓인 접시를 가져다가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그러시다 보니 싱크대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저희 아이도 갈치를 거의 못 먹은 것 같더라고요. 밥도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아빠라는 놈은 본인 입에만 갈치 넣느라 본인 딸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가자 하면서 아이 밥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당장 일어나라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금 어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어디 시어미한테 이렇게 행동해 내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장 사과해라. 어머니, 지금 저희 딸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 생각해 보세요. 20마리 갈치 다 구웠는데 저한테는 갈치가시만 주시고 밥도 깨끗하게 덜어서 드신 것도 아니고 매운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밥을 먹으라고 주신 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저 이제 다시는 어머님 댁 오지 않을 거고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볼 일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 안 드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당신 정신 안 차려. 어디 시어머니한테 지금 소리를 질러.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적으로 제 눈에 저희 부모님이 보낸 과일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도 눈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이 큰 소리 치길래 뺨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현관을 나왔죠. 아이랑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가 옆에 있으니 계속 이성을 찾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차 안에서 보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온다고 하면서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올라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저렇게 가면 이건 누가 치우라고 쟤 다시 데려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나 아직도 뺨이 얼얼해. 어떻게 애 앞에서 아빠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는 진정하라고 했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진정해. 진정하고 말로 하자고 말로 저한테 말 거는 남편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저희 부모님 과일 상자를 갖고 나왔어요.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받는 기분이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트렁크에 과일을 실었어요. 집에 가서 트렁크를 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이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마음 좀 진정시키고 난 후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과일 상자 잘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참 여행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뭘 너랑 우리 예쁜 손녀가 먹는 건데 좋은 걸로 보내야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살만 찔 것 같아. 나중에 너희랑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돈네는 갈치 잘 받아봤다니 연락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먼저 전화하긴 좀 그렇더라고. 선물했다고 내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만약 못 받았으면 내가 보낸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돼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갈치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내가 계속 굽고 온 그 갈치인가라는 생각에 엄마한테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과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집에는 온 게 따로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집에서 과일 가져온 거라서 엄마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만 엄마가 확인해 볼게. 내가 과일은 너한테 보내고 갈치는 사돈한테 보낸다는 걸 내가 둘 다 사돈 댁으로 보냈네.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오늘 시댁 갔을 때 봤어. 같이 먹었니? 그럼 오늘 먹은 갈치가 저희 부모님이 보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몇 마리인지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집에 갈치가 있긴 했는데 형님네 친정에서도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갈치인지 확실히 잘 몰라서 혹시 갈치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몇 마리 보내셨어요? 그 길쭉한 스티로폼 박스에 보냈지. 얼음 가득 넣어서 사실 여름이라서 보낼까 말까 하다가 물건이 너무 좋아서 너도 같이 먹으라고 보낸 거지. 20마리 들어 있을 거야. 한 번에 다 먹기 힘들 거고 그거 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엄마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제가 열심히 굽고 가시만 먹을 뻔한 갈치가 저희 친정에서 보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 친정에서 보낸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그거 비싸네. 사기 힘들 수도 있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엄마랑 전화를 끊는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아까 당신이 먹은 거 우리 친정에서 보낸 갈치래?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낸 건데 나는 구경도 못했어. 심지어까지만 먹을 뻔했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왜 형님네 친정에서 보내신 거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형님은 왜 가만히 있어? 갈치 아까 그 박스가 당신 그렇게 가고 형수님도 몸 안 좋으시다면서 가셨거든. 그때 갈치 박스 하나 가져가신 것 같은데. 요즘 제주도에 갈치가 많이 나나 보네. 그럼 형수님 친정도 그렇고 장모님도 갈치 보내신 거야?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오늘 우리가 먹은 갈치 20마리가 우리 부모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런데 나는 구경도 못한 게 말이 돼. 심지어 굽는 것도 내가 다 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사과받아야겠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 남편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댁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아까 당신이 그렇게 가버려서 엄마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한참을 달래고 오느라 늦은 거야. 그리고 그 갈치가 뭐가 대수라고 사과까지 받아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도 선물 여러 개 받으면 누가 줬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나한텐 대수야.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어머님 나랑 우리 집 무시한 거.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거였는데 우리 친정에서 보낸 갈치로 왜 생색은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내냐고 도저히 못 참아. 나 사과 받아야겠어. 처음에는 남편도 저를 달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솔직히 형수님 내 친정이랑 장모님네랑 비교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리고 형차도 바꿔주고 저번에는 엄마 용돈 하라고 용돈도 보내주셨잖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지. 꼴랑 이번에 갈치 하나 보내줬다고 무슨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 당신도 형수님 덕에 얻어먹은 것도 많았잖아.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형님 덕을 뭘 봤는데 내가 형님 덕에 얻어먹은 게 있어야 챙길 염치가 있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받은 건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있겠지. 그럼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 왜 내가 형님 챙겨야 되고 내가 그런 취급을 왜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못 넘어가.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형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줄 제대로 서야 돼. 이러면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 나랑 이혼 안 할 거면 당장 내 핸드폰 줘. 이혼 무슨 이깟꼴로 이혼을 해. 당신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애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돼서는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남편이 제가 아이 생각도 안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엄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까지 다 쏟아냈어요. 당신 말 잘했다. 그래 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참은 거야. 내가 시댁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만 보니까 애가 일기에다가 일만 하는 엄마가 힘들어 보인다고 써놨더라. 그 어린애 눈에도 보이는 걸 당신은 못 봤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당신도 뻔히 알았으면서 그걸 보고만 있었잖아.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당신들이랑 결혼했어. 우리 애가 나 보고 배워서 나중에 나처럼 사는 꼴 아직 못 봐.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의 꼴의 아빠라고 애 생각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애 생각하는 인간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었으면서 애가 참 좋은 거 보고 배우겠다 싶었어요. 그냥 본인 불편한 거 없으니 아무 말 안 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니 뭔가 아차 싶었나 봐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싫으면 더 이상 엄마 집 같이 안 가도 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당신 약속 지켜. 만약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해서 뭐라 하시거나 그러면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머님과 끊고 살겠다던 남편이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바로 다음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그 갈치가 너희 친정에서 보낸 거라고. 아니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시지. 나는 당연히 큰애 친정에서 보낸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너도 서운하면 그냥 나한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연을 끊겠다고 하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냥 좀 넘어가자. 제가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남편만 시댁에 가니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셨겠죠? 아니요.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넘어가시기에는 좀 크잖아요. 솔직히 저 그날에 저희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 안 보고 사셔도 상관없으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 앞에 상자 하나를 내려놓으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 제주산 갈치다 사돈이 보낸 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갈치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돈 주고 오늘 사서 직접 가져다가 너 앞에다가 배달해 주려고 온 거다. 이거 받고 이제 그만 풀어라. 우리 아들 그만 잡고 이번에는 내가 선물 상자를 잘못 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또 쓸데없는 일로 우리 아들한테 같이 산다 못 산다 그런 소리 하면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았어 하시며 현관에 있던 박스 하나를 발로 쓱 밀어 넣으시며 나가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죠.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어머님이 저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냥 힘들다고 몇 마디 한 건데 엄마가 찾아간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그리고 당신도 이만하면 됐잖아 계속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냥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남편은 시간 좀 끌면 제가 다시 시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이러고 말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남자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올라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어 달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혼 서류 작성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들어오니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이혼 서류를 봤어요.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또 이혼 서류 왜 또 이래? 이런 것도 처음 한두 번이나 먹히는 거지 자주 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려고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시어머니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시간 좀 끌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줄 알았어. 당신 솔직히 나한테 미안한 거 하나 없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여태까지 내가 애 키웠고 재산 분할은 그냥 우리가 가져온 거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어디다 돈을 날리기로 해서 바람을 피웠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돼? 나는 못해 갑자기 본인은 이혼 못한다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에 동의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저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직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봤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 안 한다고 버티더니 결국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저나 남편이나 같이 돈 벌고 있던 입장이라서 반반 가져가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아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동네가 좁을수록 소문이 빠른 거 저희 큰형님. 내 시댁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회사 하나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네랑 사돈 같은 집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때 사업하던 거 엄청 성공해서 갑자기 떼돈 벌었었잖아. 그래서 매번 명품 사고 엄청 사치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대. 요즘 사람들이 돈 받아가려고 계속 찾아오는 것 같더라. 자기는 거기에 투자 안 했지 들어보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날린 것 같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지금 제주도라면서 혹시 거기에 큰 며느리 본 적 있니? 나한테 친정 사업 좀 도와달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빌려줬는데 글쎄 회사가 망했다지 뭐야 무려 8천만 원인데 지금 연락도 안 돼 죽겠다. 너 제주도에 있으니 좀 찾아볼 수 없니? 제가 아직도 며느리로 보이세요? 저 남편이랑 정리 다 했고 더 이상 어머님이랑 통화할 사이 아니에요. 이런 전화 불쾌하니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전화를 끊고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8천만 원이나 투자를 했으니 얼마나 돈이 뒤집혔겠어요. 그런데 저랑은 관계없는 일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은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집 팔아서 작은 집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시지. 형님 친정이 돈 좀 있다고 나를 홀대하더니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좀 더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부모님과 아이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누워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한 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 할 필요 없으니 마음 편하게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